네,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담당했던 걸로 봐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벌어진 일 같은데요. 제목은 이렇게 나왔네요.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이 동일한 상급 학교로 지나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라고 제목을 달았거든요. 근데 대구 인권사무소에서 담당한 걸로 봐서는 이 세모가 경상북도 같아요. 그래서 경상북도라는 전제하에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추가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서 권고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상급 학교를 지나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인이니까 피해 측이겠죠? 그리고 피해자는 그 피해 측 진정인의 자녀일 것 같아요. 아마 진정인은 부모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진정인,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지적을 받은 사람이 경북교육감하고 어디 그 고등학교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은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게 주문이거든요. 이 주문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실무적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라.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 공동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가해자의 전학 조치에 대해 적정한 전학 기간을 설정하는 등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볼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곳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예요. 이거는 한 개 단위 지역청에서 벌어지는 건데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 대책 공동심의위원회는요, 이게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의 지역청,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 이상의 지역교육지원청이 공동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가해 측과 피해 측이 다른 지역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문은 이거예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형하는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명시된 배정이 비평준화 지역 학교와 같이 선발 유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데 따른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과 개정 전까지 이 사건 진정과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일선에 공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사항이 뭔지 볼 건데요. 제20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항에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장 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피해 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야 되며 관할 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 통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이거거든요. 제4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지나갈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된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해석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 서울같이 평준화되어 있는 데는 원서 넣으면은 거기에 교육청이 뺑뺑이로 돌리니까
애초에 원서 접수를 할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시험 봐서 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 제가 이거를 추정컨대 대구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경상북도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역별로 센터들이 다 있어요. 사무소가. 그래서 대구 사무소도 있고 부산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은 경남 거를 관장할 거고요. 그럼 대구 사무소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장하겠죠. 그럼 지금 경상북도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네, 인권위원회 진정문에는 이렇게 사건의 개요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2021년도에 중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래요. 그러니까 변호사란 소리죠. 자, 피해자는 2021년 11월 며칠 날 같은 중학교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진단명이 나와 전치 8주의 진단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대요. 이건 아마 진단서 발급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서 발급되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가 명시하진 않았을 겁니다. 진단서의 전문의가 전치 8주 나왔다.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치 8주라는 거는 폭행이었으니까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내렸을 거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내렸겠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학교폭력 대책 공동심의위원회가 개최됐대요. 근데 같은 중학교 재학 중인데 왜 공동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 한 명이었으면 공동심의위원회 개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있고 공동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심의위원회는요, 2개 지역 이상에 얽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 지역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지역에 있다는 소리예요. 심의위원회는 같은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저촉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렸답니다. 조치가 나왔죠. 전학, 저촉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5시간 처분. 네, 이거 8호고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저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호 조치고요. 특별교육 5시간 아마 이거는 법률 제17조 제3항에 있는 부과된 특별교육일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학 조치가 있는데 이 전학 조치는요. 조치결정기준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조치는 사실 퇴학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인 중학생까지는요. 전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퇴학과 마찬가지의 조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치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심각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하도 기상천외한 사안들을 많이 보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사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전학 조치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학생은 사실 퇴학을 고려도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못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보고서 이야기 좀 하죠. 이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 가면 다 검색 가능해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가 있어요. 이거 교육부 고시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판정 점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내리거든요. 자, 여기 기준 점수를 보죠. 전학과 퇴학을 똑같이 16에서 20점 사이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보면은
16점을 나오려면요, 학교 폭력이 매우 심각해야 되고요, 매우 지속적이어야 되고, 매우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반성 정도 없거나 낮아야 되고, 화해 정도 없거나 낮아야 돼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요건들을 다 그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는 이 학생이 매우 심각한 학생이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참, 꼬이려고 맘먹으면은 이상하게 꼬이는 게 사람 일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조치가 나왔어요. 8호, 2호, 그 다음에 부가된 특별교육 이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이 조치가 피해 측에서는 문제 삼을 만한 조치이긴 하네요, 보니까. 왜냐? 피해자와 가해 학생이 다녔던 중학교는요, 이 조치가 며칠 날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심의위원회 조치가 1월 13일 날 나왔어요. 근데 1월 11일 날 이미 졸업식이 진행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이 났대요. 보통 가해자나 부모가 양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요. 가해자랑 그 부모가 생각이 있으면은요, 보통 자녀들을, 가해 학생을 다른 데로 피하게 해요. 부모들이 생각이 있으면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생각이 없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치를 고등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상북도교육청은 피해자와 가해 학생의 전학을 소속 중학교에서 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은요, 1월 11일 날 졸업했고요, 1월 13일 날 전학 처분, 그 다음에 이행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것만 보면은요, 피해자 쪽에서는 그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타이틀을 어떻게 달았냐면은요, 제도의 구멍, 제도의 한계점,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요. 왜 이렇게 달았느냐? 조치 이행은 그 해당 학교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1월 11일 날, 뒤에서 나오겠지만 1월 11일 날 졸업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학생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간인이 아니에요. 2월 28일까지는 중학교 소속이에요. 만약에 이 학생이 2월 27일 날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다. 그럼 이 학생은 그 중학생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3월 1일 날 사고 쳐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받는다. 그러면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했다고 해서 이 학교를 완전히 빠빠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붕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치대로면은요, 중학교에서 이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죠. 피해 측에서는 진학한 고등학교랑 교육청 대상으로 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처분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왜냐? 아마 여기 나와 있는 8호와 2호 조치, 이거는요, 끝났을 겁니다. 만료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2호 조치를 내릴 때는 보통 기간 설정을 안 하죠. 그렇다라는 것은 졸업식까지 유효인데 졸업은 이미 했죠. 근데 학적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는만 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호 조치를 중학교에서 이행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거를 이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 입장에서는 와, 이걸 제대로 하는 거야? 피해자의 보호,
이거 안 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피해자 주장은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은 뭐라고 하는 건지 보죠. 자, 가해 학생의 폭행에 대해서 1월 5일날 심의위원회 개최했대요. 그 다음에 의결사항 결정을 1월 13일날 했답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요, 1월 5일날 심의위원회 개최했고요. 1월 13일날 교육장이 결재해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를 1월 18일날 발송을 했답니다. 왜 이렇게 업무 진행이 늦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교육청이. 지금 교육청들이 심의위원회가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쌓여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많이 개최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거는 네,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면 2022년 1월 13일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교육장이 결재를 했으면은요, 그날 바로 공문 쓰면은 1월 14일날 학교에 도착할 수 있어요. 당장 당일에 도착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발송했다라는 거는 네, 조금 의문이 듭니다. 교육청 같이 일하니까 교육청 겁나 바쁜 거 알거든요. 근데 1월 13일날 완결 났으면은요, 1월 13일날 바로 공문 쓰면 돼요. 근데 18일날 발송했다? 왜 늦어졌지? (1월 13일이) 목요일, 이게 그 다음 주 화요일. 1월 5일날 개최해서 13일날 그 교육장이 결재했다. 1월 5일은 또 수요일이에요. 뭐 회의록 정리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가 좀 많이 늦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1월 11일 날이 졸업이라는 거를 이미 심의위원회에서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내리고 빨리 이행시켜버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네, 의미가 없어지는 조치를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교육지원청 책임도 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왜냐면 업무가 너무 늦어요. 뭐 회의록 정리 때문에 1월 13일날 결제됐다, 이것까지는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1월 18일날 발송, 이거는 너무 늦어요. 네. 그러니까 1월 18일날 받았으니까 교육청에서 2월 9일날 가해 학생을 학교에서 2월 9일날 가해 학생을 전학 조치 시켜버렸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최대한 노력했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무엇을 한 거냐면은, 이 전학을 하려면은요, 이 부가된 특별교육 5시간을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행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전학 조치를 시켰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학교에서는 뭐 멘탈 나갔을 거예요. 졸업 시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학을 시켜라고 하면서. 자, 한번 보죠. 뭐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행에 협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학교장은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쨌든 조치 결정해서 줬으니까 우리는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했고, 교육청에서는 전학할 학교를 배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폭력 법률에 한계점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구멍 엔드 한계점. 이게 뭐냐면은 조치 이행을 늦출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조치 이행을 할 수 있는 건 조치 이행을 시킨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어쨌든 졸업식은 했더라도 소속은 여전히 중학교 소속이다. 그래서 중학교 재학 당시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상급학교 지나갈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글쎄 억지 논리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요.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가요. 근데 시험을 봐서 자기들이 먼저 원서 쓰고 시험을 봐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원서 쓰고 나서 내신 점수 기준을 잘라버려요. 근데 이 배정이라는 거는 평준화 지역에만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교육청에서 장치를 만들었다면은 가능한 조치인 것 같아서 이거는 억지 논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죠.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가해 학생은 전학을 거부했답니다. 근데 이미 전학 조치를 이행했기 때문에 강제로 다른 학교로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중학교에서 이미 조치를 이행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이 하나 더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가해 학생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체 8주나 입혔던 이 썩을 놈은 체육특기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학생 선수였던 거예요. 이런 놈이 운동하면 안 되죠. 나중에 사람 죽일 놈들이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다니면.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은 일반 전형 지원을 통해서 입학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인지를 했다라면은 체육특기생을 뽑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억울한 거야. 왜냐?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당시에 피해자와 가해 학생 학교폭력 연계성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며칠 후에 피해자 부모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발표는 했잖아요. 발표했는데 너 학교폭력 가해자야? 안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피진정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학교에서 강제할 명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교육청에서 나섰다면은 가능한 문제였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유권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쉽네. 학교 폭력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이죠.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피해 학생 보호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조치 결정이 학생한테 통보가 안 돼요. 1월 18일이고 졸업식을 1월 11일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조치 이행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조치를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아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전학처분 내린 게, 이게 그 고등학교에서 쓴 게, 이게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요, 대한체육회에서 참가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조치가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조치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를 은폐했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죠. 자, 그 다음에 학교는 사실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해줄 만한 거는 다 해준 것 같아요. 피해자와 가해 학생의 입학 후에 학급 분리와 수업 분리, 등하교 시간 및 동선 분리, 중시 시간 이동 및 동선 분리, 생활부장하고 담임교사, 학교 전문 상담사 통해서 각종 상담 및 안전을 위해 지도했다. 이거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권위원회는 교육부도 물어봤죠. 그 교육부도 이야기를 하네요. 학년도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다. 이거 맞아요.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실 이게 맹점인 거거든요. 이게 그 제도의 한계거든요. 졸업식이 끝났다 하더라도 학교 행사로서 의미만 가짐으로 전학 조치는 해당 학교에서 시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도의 구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때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은 각기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입학 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학교장이 결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원래 이래요. 교육부는 원래 그 학교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겨요. 교육부 놈들은. 그러니까 제가 레코딩하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지금 그 교권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안을 공개한다는데요. 그것도 아마 학교 책임을 많이 돌렸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교육부 놈들이 하는 일이 늘 그러니까요. 아니,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본 놈들이 와가지고 정책을 만드느니 당연히 제대로 된 게 나오겠어요? 그냥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보고 그냥 교육행정 시험 본 놈들이 가가지고 정책 만들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자,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제도의 맹점인 걸 이제 교육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저도 심의위원회를 1월 달에 들어가면은요, 졸업을 며칠 날 했는지부터 체크를 해요. 졸업일이 며칠인지부터. 그 다음에 이미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내려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까? 이 학생한테는 만약에 어떤 조치가 필요해. 근데 이 조치를 내렸는데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치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내려야 되지? 이거가 굉장히 머리 아프거든요. 자,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에게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폭행 내용이 나오죠? 이게 8호 조치 받는 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네, 중학교 3학년 피해자는 같은 학교 동급생인 가해 학생으로부터 그리고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맞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친구에게 유포하는 폭력도 당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요. 와, 이거 매우 큰 수술인데
하악골 우측 골체부의 개방성 골절 수술, 그 다음에 치아 탈구로 인한 발치 수술 해서 전치 8주 진단. 진단 작게 나왔네. 자, 그럼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 한번 볼까요? 학교폭력에서 일단은 폭행 적용되죠. 근데 이거 경찰에 수사 의뢰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호자면은 이거 특수폭행이죠. 왜냐면 도구를 썼죠. 라이터로지 주먹, 이거는 특수 무기가 들어갔죠. 그래 특수폭행이에요. 그 다음에 다쳤죠. 상해. 그 다음에 이거를 유포를 했네. 전복통신망을 통한 유포.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피해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피해 학생에 대한 모욕까지도 일어났겠죠. 벌써 몇 개 안 했는데 이렇게 되고요. 전복통신망을 통한 유포, 이게 사이버 폭력이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조치결정표 한번 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서 볼게요. 자, 조치결정표인데요. 학교폭력이 심각한가요? 봤을 때 이 정도면 매우 심각하죠. 예. 뭐 특수폭행에다가 뭐 상해, 뭐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들어갔어요. 심각해요. 지속적이냐? 이 지속적인 거는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유포된 것이 사이버 뭐 카톡방 하나 띄웠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돌고 돌죠. 그러니까 지속성도 사실 낮진 않아요. 고의적이냐? 아니 이거 라이터까지 쥐고서 폈잖아요. 그럼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죠. 무조건. 반성하고 있느냐? 반성하고 있으면 같은 학교로 원서 넣겠어요?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겠죠. 화해. 아니 병원 입원해서 응급수술까지 받았어요. 화해 정도 없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봤었을 때 위원들 성향에 따라서는 이런 학생은 퇴학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위원들도 있었을 건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학조치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심의위원회가 1월달 개최됐어요. 학급교체 의미 없고요. 출석정지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봉사 의미 없어요. 1월달이면. 그러니까 나머지 조치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학하고 2호 피해 학생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저촉압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합니다. 조치 나온 거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조치 이행을 중학교에서 해야 되는 이 제도가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미 그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12월 달에 합격자가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체육특기생하고 일반 전형이다 보니까 둘 다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심의위원회 조치가 나오기 전에 얘 가해 학생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제지를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자, 1월 5일날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대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한번 보죠. 심리상담 및 조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시보호 조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뭐 보호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안 남았어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내렸다는 건 치료비 다 보존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밖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거를 의결을 했다라는 거는요. 피해 학생 조치, 피해 학생 보호는 최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왜냐?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 딱 하나 빠졌어요. 그 빠진 게 뭐냐? 학급 교체예요. 근데 학급 교체를 내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최대로 했어요, 위원들이. 자,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한번 볼게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저촉압박 및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출석 정지 10일, 전학, 그 다음에 가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슈 5시간 조치 의결했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 있는 조치인데 아마 이거 출석 정지 10일은 학교장 긴급 조치를 추인했던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학교장이요, 사건 발생하면은요,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서 학생을 등교를 못 시킬 수가 있어요. 안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석정지인데요. 이 출석정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은 1회에 10일씩 최대 연 30일까지만 하게끔 권고는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도위원회였으면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였으면은 10일이 최대인데요. 학교폭력은 1년에 60일 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가해자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인데요. 이게 그 특별교육을 위센터 같은 데 넘기잖아요. 그러면 5시간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은 나름 최선의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심의위원회 개최 날짜가 1월 5일이에요. 자, 1월 5일날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자, 그런 심의위원회 개최가 되었으니 이 조치 결정을 빨리 학교에 통보해서 이행을 해야겠죠. 자, 1월 5일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11일날 졸업식을 했어요. 근데 18일날 교육지원청이 의결 내용 통보했대요. 이거는 교육지원청 업무가 매우 늦은 겁니다. 업무 폭탄이 방학 때 교육청 못 쉬어요. 왜냐? 죽어라 학폭심의위원회입니다. 어떤 지역은 오전 오후 두탕 뛰고요. 어떤 지역은 막 그 여러 개 팀들 하루에 불러가지고 동시에 몇 탕씩 뛰어요. 회의실 다 잡아놓고. 자,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답니다. 그래서 사건이 빠르면 2달, 심하면은 5개월 뒤에 심의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지역청에 따라서는. 근데 1월 5일날 심의위원회 개최되고요. 1월 18일날 심의위원회 의견 내용 통보한 건 교육지원청 업무 처리가 매우 늦은 거예요. 이미 교육장 결제도 13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사실 교육청론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책임은.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어쨌든 조치 이행하라고 통보받았으니까 중학교 전학 조치 시켰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피해는 피해자가 최대 피해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청의 병크를 제대로 뜯은 게 맞은 거는 고등학교. 자, 근데 여기에 이미 회의록도 봤네요. 인권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같은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에 인권위원회 지적하는 게 이거죠. 전학과 상급학교 진학을 피해자 보호 조치와 연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적합니다. 근데 저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현행 제도상 연관하여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연관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서에는 전학처분의 조치기한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대요. 이 명시하는 거는요, 1에서 3호만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도의 한계라면 한계예요.
그 전학처분의 조치기한은 없음으로 기재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왜냐, 전학처분의 조치기한은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 거,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의 경우 졸업식을 해서 중학교에 받기 어려운 사정, 그 다음에 위센터 프로그램도 종료된 시기 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후 시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되어서 논의되었다. 이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조치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조치기한을 조치 결정을 3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응? 이것도 명시 대상 아닌데? 근데 이제 간사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장학사들이 간사인데 간사가 이상한 뭐 삽질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명시 대상이 아니에요. 조치기한의 조치 결정은 3개월 이내. 이거는 저거예요. 보호자 특별교육. 이거는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거는요. 명시 대상이 아니에요.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기관은 명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권위원회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던지 아니면은 간사가 이상하게 뭐 뻘짓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위원들이 뭐 갈팡 질팡하고 있을 때. 근데 이 고등학교가요. 자유로운 공립고인가 봐요. 사실 이 고등학교가 자유로운 공립고라는 것까지 나와버렸으니까요. 어느 학교인지 알아내려고 맘먹으면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컨텐츠의 핵심은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고등학교 내용은요. 그냥 학교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제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죠. 판단 기준. 자,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다. 근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0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국가에게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 아동권리 협약은 대한민국이 비준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비준을 했어요. 언제 비준했느냐? 유엔 가입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국제조약은요. 비준하면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를 하게 돼요.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는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돈법 제10항에는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에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20조 제4항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며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맞죠, 이거는? 자, 이거는 여기서 잘 지적하고 있어요.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조치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 학생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안에 대한 검토에서도 이 전학 조치가 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퇴학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조치다.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이가 심각했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조치가 절실히 필요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잘 이루어졌죠. 근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게 구멍이 생겨버렸죠. 근데 이제 교육청은 전학처분의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졸업식이 진행된 중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했고 상급학교 진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 피해자와 가해 학생이 같이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제도의 구멍이자 한계점이죠. 근데 이거를 인권위원회에서 이거 잘 지적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전학간 가해 학생이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피해자가 있는 학교에 전학을 온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근데 잘 지적했어요. 그러면 이거 바꿔야죠. 그래서 교육청은 이거를 통보해야 되며 규정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심의위원들이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같은 학교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것까지 조정할 수 없기도 하고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 이게 심의위원들 할 게 아니라 제도의 맹점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저거를 논의한다고 해봤자 저거를 뭐 조치결정서에 쓸 수도 없고요. 조치결정서에는 조치 몇 호 나갈 거야만 써요. 그리고 조치 기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조치 기한에 대해 논의하는 거는 1호부터 3호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학 조치 기한이 없음으로 명시한 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명시했는지 모르겠어요. 간사가 이건 잘못한 거예요. 간사가 잘못한 거. 보통 간사는 장학사죠. 그리고 보호자 특별 교육은 3개월 이내 명시 맞고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해 학생에 대해 명시까지 했다 이러면은 가해 학생에 대해 명시했으면 그거는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회의록을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쓴 거를 봐야 되는데 인권위원회 쓴 거 들으면은 절차상의 문제도 많아 보여요. 심의위원회에서. 자, 어쨌든 간에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하고 싶은 말들이 어디 있냐면은요. 우리가 좀 더 아래로 볼게요. 소결론이 있는데 이거를 뭐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쭉쭉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결론은 여기 있네요. 여기 이해라는 것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라.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가해자의 전학 시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제도에 있는 구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는 이제 비평준나 고등학교도 똑같이 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을 하고 아니면은 빨리 지침을 마련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 제도 보완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조치를 주문을 내린 건데요. 이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씨와 윤석희, 김수정 위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이 내용을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1월달 심의에 들어갈 때마다요, 그 학교들 졸업 일정이 언제인지를 체크를 하게 돼요. 특히 3학년 학생들이면요. 왜냐면은 이 실질적인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이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있죠. 그럼 전학 조치를 내린다는 거는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아는데, 이제 교무 학적 파트에서는 아씨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요즘 1월 달에 스트레이트로 달리고 나서 졸업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의 구멍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멍에 대한 것들은 이제 차츰 보완을 해 나가야겠죠. 어쨌든 간에 피해 학생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